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세대 화학 시뮬레이션 비용 효율적인 디지털 트윈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와 머신 활용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하게 된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현정으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AI 베이스드 프로세스 시스템스 엔지니어링 랩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IPSE라고 하는 저희 연구실은 화학공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AI 그리고 오픈소스를 접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학공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연계가 조금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로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사용을 해서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반 공정 흐름도 자동 생성 플랫폼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뚜렷한 결과는 아직 없지만 5년차 연구로 지금 1년차 중에 있으며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 연구인데요. 먼저 이 연구를 실시하게 된 이제 배경은 공정 설계 분야에서 AI 기반 대화형 생성 모델이 이제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공정 흐름도 작성용 상용 소프트웨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챗PSE라고 하는 공정 시스템 대화형 플랫폼을 이제 도입하려고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 공정 설계 전문가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미진했던 공정 설계 분야에서의 AI 적용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소 동위원소 물성치 계산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 기반 툴 개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희 공정 시스템 분야에서는 케미컬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기존 연력학 물성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특정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온도, 압력, 조성에서는 신뢰도가 높으나 극한 상황에서는 이제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소 동위원소 6종의 극저온에서의 물성치를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화학 및 분리 반응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산소공장 오퍼레이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현장 산업체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된 연구로 기존 HMI 화면은 실제 공정을 실시간으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신입사원의 비정상 상황 대처 훈련 시에 실시간 대기가 필요해서 훈련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비정상 상황 시뮬레이션을 구현을 하게 되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신입사원 교육 훈련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비정상 상황 대처 능력 향상으로 공정 운영 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현장 산업체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연구는 광양제철소 3여령공장 에너지 사용량 예측 모델 개발 연구입니다. 이 또한 현장 산업체 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의 목표는 일단 과거 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업 데이터가 발생을 하면은 유사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에너지 사용량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방법으로서는 이제 과거 조업 데이터를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호출 및 전처리하고 또 특징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서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조업 데이터의 에너지 사용량 평가 및 예측이 가능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조업 방안 제시에 도움을 주는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기계학습 모델 선정 및 점소와 로직 구현 방안 연구입니다. 이 또한 앞선 연구 두 가지와 같이 현장 산업체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된 연구고요. 가연로의 연료 주입 점소와 패턴이 현장 운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의존을 하게 되어서 이제 신입사원들을 교육을 하거나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된 연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점소와 로직 구현을 하고 또 모델링을 진행을 했고요.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점소와 패턴 자동화를 위한 기초 로직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운영자 교육을 하게 하였으며 또 미래 상황 대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였고요. 또 자동 제어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 오픈소스와 화학공학을 연결을 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던 차세대 화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인트로덕션과 리절트 앤 디스커션, 컨클루전과 퓨처 디렉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화학공학에서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실제 산업 현장인 피지컬 팩토리와 프로그램상의 산업 현장인 디지털 모델 사이에서 공정 데이터, 생산 현장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 예측 분석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먼저 피지컬 팩토리에서 프로덕션 데이터를 프로그램상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상에서 시뮬레이션과 오토메이션을 진행한 후에 현장 오퍼레이터 분들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화학공학에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배경과 어떤 동기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위해서 케미컬 시뮬레이터와 또 오픈소스 랭귀지를 연동을 시켜 주었는데요. 먼저 케미컬 시뮬레이터란 이제 공정 설계 부문에서 최적화와 비용 절감, 교육, 신공정 개발 등 이제 다양한 공정 설계에서의 필수적인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미컬 시뮬레이터에는 이제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고 가장 큰 한계점으로는 이제 클로즈드 소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이제 기존 케미컬 시뮬레이터는 이제 과거 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나 비용적이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한계점이라고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공정의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증가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오토메이션 플랫폼은 오픈소스와 케미컬 시뮬레이터 연동을 통해서 입력 변수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고 방대한 시뮬레이션 리절트 결과를 수집을 하여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시간과 개선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순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케미컬 시뮬레이터로 5가지 이제 대표적인 화학공학 공정을 모사를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공정은 이제 공기를 산소와 질소, 아르곤으로 분리를 하는 에어 세퍼레이션 유닛 프로세스. 두 번째 공정은 이제 천연가스를 산소와 물과 반응을 시켜 수소를 생산해내는 오토설머 리포밍 프로세스.
세 번째로는 금속 산화물을 매개로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을 포함하고 있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인 케미컬 루핑 프로세스. 네 번째는 이제 저탄소 파워 제너레이션 공정인 인테그레이티드 가시피케이션 컴바인드 사이클 프로세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ATR과 유사하게 천연가스를 이제 수소와 증기와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스팀 메체인 리포밍 공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공정을 케미컬 시뮬레이터 상에서 먼저 모사를 진행을 해주고요. 모사가 끝난 뒤에는 오픈소스와 연동을 시켜주었습니다. 오픈소스와 연동을 한 후에는 이제 케미컬 시뮬레이터의 입력 변수가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게 구현을 해주었고요. 또 한 공정당 1,500번의 반복이 되도록 이제 구현을 해서 데이터 드리븐 아날리시스가 가능하게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리얼타임 컨트롤과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동을 통해서 저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과로 이제 제가 어떤 인풋 베리어블들을 각 공정에서 건드렸는지,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케미컬 시뮬레이터는 이제 클로즈드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컨버전스 레벨, 즉 Z축에 있는 런 칼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생소하실 것 같아서 각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버전스 레벨은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수치 값들인데요. 컨버전스 레벨 0과 5는 이제 키워드 파일이나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재 이 연구에서는 이 0과 5라는 수치는 제외를 하고 시뮬레이션이 작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이제 리절트를 뽑아내 주었습니다. 컨버전스 레벨 1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이 에러와 워닝 메시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와 3은 시뮬레이션이 작동은 하고 있지만 에러와 워닝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컨버전스 레벨 4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컨버전스 레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이 작동함과 작동하지 않음을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저는 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데이터 드리븐 아날리시스까지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표를 확인하시면은 각 공정에서 어떤 인풋 베리어블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적혀 있는 서포트 벡터 머신 말고도 이제 다양한 좀 알고리즘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결과만 가져왔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만 사용하더라도 맨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적인 목표였던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옵티미제이션 결과인데요. 왼쪽의 플로우를 보시면은 만약에 휴먼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입력 변수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까지 얻어내는 데 있어서는 5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케미컬 시뮬레이터를 열어주고 이제 조정을 할 인풋 스트림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값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케미컬 시뮬레이터에 이제 입력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 후에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뒤 이제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한된 시뮬레이션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 5가지 단계를 2가지의 단계로 이제 확연히 줄일 수 있는데요. 그냥
이제 인풋 스트림을 어떤 것을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후 시뮬레이션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이제 구동시키기만 하면은 결과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수치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고 단계적으로는 이제 5단계에서 2단계라고 하니까 얼마나 줄어들었느냐에 대한 이제 질문이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른쪽 그래프를 확인하시면은 수치적으로는 91.1%의 이제 시간을 절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휴먼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47.43초라는 이제 구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를 이제 4.2초 로 감축을 시켰다는 데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 최적화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고 와서 데이터 드리븐 아날리시스나 반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면은 조금 더 큰 감축된 시간 효율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과 퓨처 디렉션 부분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또 결과로 내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추후에는 어떤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디자인 스피드를 최적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플렉서빌리티와 스케일러빌리티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랭귀지를 이제 케미컬 시뮬레이터와 이제 연동을 시키면서 오토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시간과 비용에서 이제 효율성을 얻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노블티이자 오늘의 이제 발표 주제에 좀 맞는 내용이 4번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구는 지금 케미컬 시뮬레이터 없이도 오픈소스 랭귀지만을 가지고 공정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함을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미컬 시뮬레이터는 클로즈드 소스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또 클로즈드 소스를 이제 구비하지 않은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금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퓨처 디렉션 파트인데요.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입력 변수들을 조금 더 늘려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제 화학공학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서 발표해 주신 강연자님들의 이제 다양한 분야, 넓은 산업 분야에서 좀 적용 가능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연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해준 지도 교수님과 연구 실험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